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핵심 포인트는요, 이게 내 아파트는 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아파트는 뭐냐라고 한다면, 좋은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6가지 세건이 이제 겸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 학세권, 직세권, 공세권, 상세권, 병세권 해서 6가지 이게 세건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이렇게 다 있을 수는 없겠죠. 요 중에서 최소한 한 2가지 정도는, 또 좋은 아파트라는 거는 요 중에서 요런 조건들이 한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즉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아파트고, 그런 아파트는 가격 상승할 확률이 좀 높은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역세권 아파트하고 학세권 아파트를 살펴보면, 역세권이라는 거는 뭐니 해도 교통이죠. 교통이 편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이 뚫려 있고 또 도로하고 교통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역세권 아파트는 세대를 불문하고 다 선호하고 다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 역세권이다. 따라서 매매도 강세고 전세도 강세죠. 왜? 누구나 다 이런 곳에 이사를 오기를 원하고 이런 곳에 전입을 하기를 원하니까요. 그 다음에 학세권이라고 있죠. 이 학세권은 말 그대로 학군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품화, 중품화, 고품화, 이 고품화? 아무튼 우수한 초, 중, 고등학교가 있고 또 인근에 학원가가 있는 그런 지역을 우리는 학군이 좋다라고 그랬죠. 요걸 이제 학세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학세권을 선호하는 층은 당연히 이제 학부모층에서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은 특징이 매매하고 전세에 강하다. 즉, 이런 곳에 우리의 아이가 외고에 들어갔다, 아니면 가업고등학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인근에 매매를 산다거나 아니면 전세를 사는 경우가겠죠. 따라서 학세권 아파트들의 특징은 학부모층이 많이 매수를 하거나 거주를 하고 매매 전세가 이제 강세를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직세권입니다. 이 직세권이라는 건 이제 직장이 되겠죠. 즉, 정부 청사가 있고, 또 대기업이 들어섰고, 아니면 벤처단지가 조성이 되고, 백화점이 있고, 그래서 요런 데를 보면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그 세종 정부청사도 우리나라 전국으로 보면 평균 나이가 가장 젊은 그런 도시가 세종시이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직세권은 이제 직장하고 관련된 직장의 그 인근 지역에 우리는 위치를 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직세권의 특징을 본다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는 거죠. 젊은 사람이 많이 유입이 되고 내가 정부 청사 다니고 대기업 다니고 벤처단지 다녀. 그러면 근본적으로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유입이 되면, 이런 분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월급은 많이 타니까 월세나 전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좀 아끼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많이 버는 만큼 월세도 주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 근처의 아파트 단지들은 근본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이 온다라고, 그리고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세권이죠. 이 공세권이라는 거는 이제 공원입니다. 이 공원이라고 그러면 먼저 자연이 있어야 되겠죠. 강이 있거나 산이 있거나 호수가 있거나. 그래서 자연공원들이 이제 형성된 거고,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공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책로로 있다든가 아니면 인공 호수가 있다든가, 요런 지역은 우리가 공세권 아파트라고 그러고, 요런 지역은 좀 좋죠. 그래서 그 공세권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딱 나이대로 보면 한 50대 이후, 즉 이제 어르신들 입장이죠. 아이들도 이제 초, 중, 고등학교 다 나왔고, 또 아이들이 또 자수성가를 했고, 또 분가를 시켰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50대 이후의 분들은 이제 공세권 아파트에 아니면 공세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지역의 특징은 매매가 좀 꾸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공세권 아파트의 특징은 전세보다는 또 매매 부분이 꾸준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60대 이후는 2년마다 한 번씩 딴 데로 이사 가고 그런 부분을
선호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또 60대 이후가 되면 또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거기서 이제 쭉 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매가 좀 꾸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본다면 이제 상세건이죠. 상세건이라는 거는 제가 보는 점에서는 뭐 근린생활시설이다. 즉 뭐 백화점이다. 무슨 몰, 즉 쇼핑몰, 또 대형마트들이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 상세건이라는 거는 뭐 인근에 이제 상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대형마트가 있음으로써 이제 편익시설이 이제 좋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하고 신혼부부층하고 중년층들이 주로 선호를 하겠죠. 따라서 매매나 전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있다. 우리가 한 동네를 놓고 본다면 그 동네에 이제 백화점이 없었다가 갑자기 거기 뭐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이 갑자기 들어섰다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또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바로 뭐냐니까 이 상세권, 즉 근린시설에 대한 그 이득이 아파트 가격에 반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병세권이나 있죠. 병세권? 병세권이라는 거는 이제 병원이죠. 즉 대학병원 같은 경우, 이제 큰 병원이 있는 경우, 또 응급실이 있는 경우, 요런 데를 선호하는 분들은 주로 노년층 분들이 되겠죠. 우리가 그 노년층들이 선호를 한다라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는 거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대학병원이 있다라는 거는 대학병원이 사람들도 없는 인구수도 안 되는 그런 변두리에 대학병원은 만들 수가 없어요. 대학병원 자체도 유동인구도 많고 또 유입인구도 많고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요런 위치 정도 돼야지 대학병원에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대학병원이 뭐 시골 뭐 엉뚱한 곳에 있다라고 하면 군 단위에 뭐 면 단위에 대학병원이 들어갈 리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학병원이 들어선다는 얘기는 그 인근에 뭐 도로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세대수, 즉 아파트 세대수도 충분히 되는 지역, 이런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원 가까이 있는 아파트들도 보면 노년층에서 많이 이제 선호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도 이제 꾸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6가지 이제 세건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세대별로 이제 핵심을 이제 제가 분석을 해야 된다면 신혼부부들은 특징이 뭐 교통과 직장이죠. 왜냐하면 아직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거는 역세권하고 직세권이 이제 선호하겠죠. 이제 중년이다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있다는 거는 뭐니 해도 학교 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 학군 쪽에 우리가 신경을 쓴다. 따라서 역세권과 학세권에 중년들은 이제 신경을 쓰시는 거고, 노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공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산책로로 이렇게 있음으로써 본인이 운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왕이면 대학 병원이나 큰 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응급한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 근처도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선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혼부부는 교통과 직장을 선호하고, 중년은 교통과 학군을 선호하고, 노년층은 공원과 병원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안 오를까요? 주변에 학교가 없어요. 주변에 뭐 이렇게 지하철도 없어요. 도로망이 좋은 곳도 아니야. 그 다음에 백화점이 있는 곳도 아니야. 근린생활 시설도 좋은 곳이 아니야. 그런 곳은 당연히 가격이 오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집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을 또 이해가 돼요. 저희가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게 영어하고 국어, 영어, 국어, 수학 이런 부분에 열심히 공부를 했지, 어디에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잘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공부를 안 하지 않습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초, 중,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가르칩니까? 뭐 부동산을 가르칩니까? 또 뭐 행복을 가르칩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부득이 이제 나이는 먹고 우리가 또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집을 장만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동안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안 배웠기 때문에, 또한 못 배웠기 때문에 몰랐다면 이제부터는 하나씩 배워나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주택을 매수하실 때 반드시 요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역학지 공상병.
역세권, 학세권, 직세권, 공세권, 상세권, 병세권, 역학지 공상병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